자, 그러면 일단은 아까 말했지만 오늘 기출 한번 풀어볼 건데 질문 조금만 더 받을게요. 일단은. 자, 그럼 또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편하게 물어보세요. 자, 그럼 뒤에 그 대담한 평가 문제도 물어보셔야긴 해야 돼요. 서원아? 선이야? 네. 대담은 갈까요? 자, 몇 쪽에 몇 번이라고 말했길래? 자, 대담한 평가 문제 4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쪽에 20번? 자, 우리 일단 은성이는 숙제를 일단 잘못 풀어왔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없다, 솔직히. 혹시 이 문제 맞나요? 아, 이것도 약간 인정입니다. 이게 약간 사실 근데 들어보시면 어렵진 않은데 좀 못 풀만한가 싶기도 하고. 자, 이 문제 일단 1번은 보신 거죠? 자, 오늘 면접 시험에서 이제 면접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면접 가보시면 딱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 지금 문제를 몇 개 준비했대요? 3개 준비했습니다. 보세요. 자, 지금 약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한번 그려볼까요? 저 그림 못 그리는데 지금 면접관이 이렇게 지금 앉아 있고요. 테이블 위에 테이블이 좀 조그만하네. 이 테이블에 이제 문제가 몇 개 있다. A 문제라는 게 있고 B 문제라는 게 있고 C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 더 읽어볼게요. 이 중에서 뭐 한 개를 선택해서 여기 앞에 지금 이게 지원자가 서 있거든요. 이게 서 있어 앞에 이렇게. 한 개를 골라서 질문을 하겠다라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근데 자,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 문장부터. 자, 여기서 첫 번째 A 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얼마래요? 자, 여기 있으니까 얘를 고를 확률이 지금 4분의 1이다. 여기 있을까요? 이게 지금 뭐냐면 고를 확률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A, B, C를 고를 확률이 똑같지가 않아요. 지금 문제마다 확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C 문제를 선택할 확률이 3분의 2다. 여기인가요? 얘를 고를 확률이 3분의 2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어딘가에도 이제 뭐가 안 나와있냐면 형이야. 이제 근데 원리라면 지금 뭐도 나와야 돼? 아니 B 문제는 왜 건너뛰어요? 이게 지금 B 문제를 고를 확률도 필요하잖아. 이 문제가 딱 여기가 컨셉이에요. 질문. 너네가 이 상황을 이해하시면 B 문제를 고를 확률을 알아올 수가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너네가 아는 확률 관련 상식을 이용하시면 돼요. 자, 편의상 얘를 제가 P라고 부를까요? 보통 확률에서는 문자 P를 많이 씁니다. P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너네가 아는 상식. 그럼 결국 이 면접관은 A 또는 B 또는 C를 고르는 거죠. 다른 선택지는 없잖아요. 안 고르지 않잖아요. 무슨 말을 같아요? 확률은 전체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걸요. 확률은요. 그럼 여기 있는 얘네 세 개를 더한 게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는 B의 확률을 알아보세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앞으로 이제 좀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B 어떤 확률을 하나 안 주는데 뭐 상황을 좀 이해하고 나면 아 얘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문제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마 이 B의 확률만 구하시면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할 수 있거든요. 자, 요거 얘를 이제 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면요. 제가 알기로 P가 1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통분할 때는 아무튼 계산할 줄 아시는 분들 기본적인 방정식이에요. 자, 12분의 1 나올 겁니다. 자, 이 문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지금 지원자가 2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 드릴게요. 두 명이 서 있어요. 그리고 자, 이 사람 둘 다 뭐를 질문할 확률이야? 모두 뭐 여러분들? 둘 다 뭐가 될 확률이래요? 이 사람한테도 B를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도 B를 물어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질문. 이 사람이 B를 물어볼 확률 얼마예요? 방금 구해온 걸 이제 쓰시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12분의 1입니다. 다시 이 사람한테 B 물어볼 확률 얼마일까요?
따로 뭐 변수 없겠죠. 얘랑도 관련도 없고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더하는 게 맞을까, 곱하는 게 맞을까? 이번에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확률에서도 그 느낌은 똑같습니다. 지금 얘네들은 여러분 더할 때 아닌 거 아시겠어요? 다시 더할 때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고. 더하는 거는 뭐 둘 중에 하나 뭐 선택하는, 학교 선생님 말로는 뭐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선택 아니잖아요. 둘 다 B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야, 그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입니다. 괜찮아요? 역시나 그림도 그려보시고 저처럼 상황도 해보시고 상상도 해보시고 하면 여러분 못 풀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넘사벽 문제라는 건 물론 있어. 원래 넘사벽 문제가 있는데 일단 최소한 학교 시험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라는 거죠. 믿으세요. 자, 오늘 시험도 미리 말할게. 오늘 23년도 거 준비했는데 거기도 너네가 선생님 처음 봐요. 한번 잘 따라가 보시라고요. 생각보다 할만하니까. 또 자, 또 혹시 여기 오신 김에 뭐 또 여기 근처에 질문할 거 없을까요? 일단 은성이는 안 풀었으니까 두 친구 위주로 할게요. 뭐 혹시 한번 이제 문제는 확실한 질문은 없고 좀 해봐야겠다라는 거 남은 거야. 뭐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럼 현희 씨 혹시 요거 말고 또 막 이거는 먹고 하는 거 없어요? 14번 가겠습니다. 근데 무엇이든 물어봐야 돼. 제발 좀 나좀 이용하세요. 14번 갈게요. 이거 맞아요? 아, 태완의 학교, 이름이 태완이에요. 신기하네, 태완. 태완의 학교 시험은 5개의 선지 중에서 정답이 1개인 선다형 문제라고 혹시 이해돼요? 선다형 문제? 다들 혹시 이 문제 일단 먼저 푸시려면 요 말을 먼저 이해해야 되거든요. 혹시 이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혹시 여기 페이지에 아니 애초에 지금 24번 문제 혹시 뭔 줄 아세요? 자, 24번 문제가 밑에 지금 보기가 몇 개 있어요? 5개 중에서 우리 지금 몇 개 고를 거예요? 이 문제 모두 고르는 거 아니죠? 딱 지금 태완의 학교 시험이 이런 시험이라는 거예요. 5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시험이다라는 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런 문제. 근데 그러니까 원래 비슷한 말로 객관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말로 뭐 오지 뭐 선다 뭐 이렇게도 해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문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자, 이번에 또 보시면요. 지금 문제가 몇 개 있대요. 또 문제가 1번 문제, 2번 문제 2개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묘사해 볼까요? 자, 1번 문제에도 뭐 묘사하자면 뭐 이렇게 뭐 1, 2, 3, 4, 5 이렇게 선사형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문제 하나 있고요. 그리고 2번 문제에도 뭐가 있냐면 이렇게 뭐 1, 2, 3, 4, 5 이렇게 선사형 문제 이렇게 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역시나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다? 둘 중에서 현이야 뭐를 구하래요? 둘 중에서 한 개만 맞출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개만 맞출 확률을 구하세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문제는요, 여러분 자, 제가 쓰는 말 중에 크게 몇 가지 상황을 체크해야 될까요? 가능성이 몇 가지가 있겠네요. 몇 가지? 아, 그걸 물어본 건 아니고요. 방금 말한 두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또 이럴 때가 많아요. 이거를 한 번에 못 가고 나눠서 가는 경우 있잖아. 첫 번째는 현이야 어떤 상황이니? 1번 케이스. 1번 문제는 뭐예요? 맞춤입니다. 2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런 케이스겠죠. 지금 제가 말한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거 물어본 거 아닙니다. 또는 두 번째로 뭐 있다고? 첫 번째는 틀리고 두 번째를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를 각각 구해서 마지막에 더해서 끝내는,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흐름으로 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문제 풀려면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될까? 여기에 이제 뭐 쓸 차례, 여기 뭐 쓸 차례 이제 맞출 확률 이런 걸 알아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 오지선다 문제에서 지금 정답이 몇 개라고 써요? 그럼 질문.
하나를 찍었을 때 맞출 확률을 얼마라고 봐야 될까요? 5분의 1로 봐야죠. 요 말 이해하시겠어요? 말 그대로 5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면 그것도 한 5분의 1, 5분의 1인 거잖아. 그럼 반대로 못 맞출 확률은 얼마일까요? 그리고 자, 계속 강조하지만 죄송한데 이거 좀 센스 있게 뒤에 쓸게요. 좀 예쁘게 쓰려면. 맞출 확률 5분의 1, 못 맞출 확률 5분의 4 맞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더하는 게 맞을까? 곱하는 게 맞을까? 아직 그 느낌이 안 오시네요. 자, 얘네 곱하는 거잖아. 1번은 맞추고 and 그리고 2번은 틀려야 된다. 이 말은 이게 선택 문제인가요? 하신 거 같아요, 그렇게? 없구나. 곱한다는 거지.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1번은 틀려야 돼요. 확률 얼마? 2번은 맞춰야 돼요. 확률 얼마? 저게 곱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뭐 한다고? 얘네들은 왜 더한다고? 1번과 2번은 동시에 일어나질 않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 어떤 상황, 어떤 선택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형이 기억나죠? 요 느낌을 기억해라. 뭔가 이런 식으로 많이 풀 거다 했던 말이 요 말이니까. 그러니까 아마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진짜 많아요. 뭐 이렇게 항상 풀어요. 크게 나눈 다음에 각각 곱하고 더해주는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숙제를 안 해보고 고민을 안 해보면 이런 느낌이 전혀 안 오겠죠. 특히 근데 이번 단어는요, 말이 중요하지 않아.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진짜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세요. 안 푸는 순간 감 떨어져 갑자기. 막 이게 확 죽어 갑자기 어떤 느낌 자체가. 그러니까 방정식, 분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결 자체가. 자, 또 질문? 네. 대단한 확률 몇 번 문제가 될까요? 자, 여기 앞장으로 가서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약간 풀이는 간단한데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읽어보시면 언어인고학교 2학년 서현중학교는 몇 반까지 있나요? 진짜 여기 동네는 참 핫하긴 해요. 진짜 학생 많네. 12개나 있어요. 자, 요거 8개의 반이 있습니다. 8개 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반별로, 여러분 가끔 이거 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체육대회 할 때. 반별로 야구는 잘 안 하죠, 근데. 축구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야구 경기를 반별로 한답니다. 상상돼요? 1반, 2반 붙고, 2반, 5반 붙고, 이런 식으로.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문장이에요. 모든 반이 어떻게 한대요? 서로 한 번씩 경기를 한다라는 상황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 번씩 한다는 거지. 그랬을 때 모두 몇 번 해야 돼요? 그런 문제입니다. 상황 이해했어요? 이거를 한 번씩 한다고 했을 때 몇 경기를 해야 되냐라는 그런 문제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이제 제가 말했죠. 약간 새로운 상황이 나오면 이번 단원에서는 뭐를 체크하고 있을게요? 두 글자입니다. 항상 제가 이제 어쩌면 좀 과장 보태면 경우의 수의 모든 문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여기까지는 무슨 문제고 여기부터는 무슨 문제라고 말을 한 적 있어요. 자, 한번 요거는 꼭 이제 명심해.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제가 문제 푸는 팁을 하나 드리는 거야. 새로운 상황 나왔다. 이거 체크하면 됩니다. 얘 질문. 자, 이 말 기억나세요? 이 문제는 순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이 순서란 말을 체크하시면 어쩌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심플한 거예요. 새로운 상황 아무튼 모르겠고 저희는 이 문제를 순서를 체크해 볼게요. 얘는 순서가 중요할까요? 자, 중요하다는 친구는 잘 들어. 이게 순서가 중요하면요, 이게 이렇게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편의상 A반, B반이라고 부를게요. 지금 순서가 중요하다는 친구는요, 예를 들어 제가 이 상황은요, 자,
오늘 우리 A반이랑 B반이 붙을 거야. 이렇게 말해볼게요. 이 말과 반대로 B반이랑 A반이 붙을 거야. 이 말이 이 문제에서는 다르게 봐야 될까요? 같게 봐야 될까요? 얘는 지금 같은 말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인 줄 아세요? 지금 모든 말이 몇 번 경기할 거예요? 사실 한 번만 할 거야. 한 번만. 만약에 봐봐. 만약에 이거를 다르게 본다고 치면 얘는 지금 경기를 몇 번 하게 되는 거예요? 2번 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 A, B랑 B, A가 다르면 2번 경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문제는 어차피 이 말 때문에 어차피 이 말 때문에 결과적으로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됩니다. A, B가 붙든 B, A가 붙든 이 문제에서는 한 개로 취급을 해야 된다고요. 제 말 이해돼요? 이건 하나야 지금. 이걸 하나로 봐요. 이 문제는. 그럼 자 이제 식 어떻게 세울지 가보세요. 질문. 저희 보통 그동안 경험상 순서가 안 중요할 때 분모 자리에 보정했던 거 기억나? 이 문제는 그 보정이 필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 도와주세요. 그럼 마지막 식 어떻게 세워 이제? 자 이제 아무튼 이제 두 반이 붙는 거잖아. 자, 두 반이 붙는 거니까 이제 도와주세요. 자, 왼쪽에 몇 가지라고 쓸까? 총 8반이니까 지금 8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오른쪽에 몇 가지?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만 끝내버리시면 얘는 순서가 중요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일렬로 배열할 때, 자연수를 만들 때, 이럴 때는 이겁니다. 근데 이건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안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 해줘야 돼 이게? 요거 두 개를 이제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아마 조만간 학교에서 배울 겁니다. 이 내용도. 그때도 잘 들어와 쌤이 무슨 말하는지. 자 이런 식으로 순서란 말 쓸게요. 고등부 올라가면 이 순서란 말을 또 똑같이 써요. 사실은. 내용 자체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이겁니다. 다시 이번 문제는요. 이제 두 반이 경기를 해요. 두 반이 경기를 한다는 상황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그럼 단순하게 8 곱하기 7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지. 이 문제는 한 번 경기이기 때문에 A, B랑 B, A를 하나로 봐야 됩니다. 즉 그 말은 순서가 안 중요하다 라는 순서란 말 체크하시면 보정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게 심플하잖아. 그냥 순서 중요한 게 중요하면 이거 쓰지 마. 안 중요하면 이거 쓰면 돼. 이런 식으로 가자라는 거야. 아시겠죠? 또 이해를 하세요. 자, 뒷장에 몇 번? 13번. 자, 제이야 14분 남긴 했어요. 14분. 자, 13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맞나요? 얘는 뭐 적어도라는 문제예요. 적어도. 자, 치료율이 80%다. 여러분들이 가끔 문제 풀어보시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 있는 치료율의 뜻은 뭔지 알죠? 치료율, 풀어 말하면 무슨 말이니? 치료될 확률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런 말만 쓰더라고요. 뒤에 지금 얘가 쌤 확률인데 왜 80%예요? 근데 말한 적이 있나? 원래 이게 100분율이란 거예요. 쟤도 원래 확률입니다. 혹시 80%면 어떻게 보통 쓰면 되는 줄 아세요? 같은 말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거 같은 말인데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아시나요? 원래 퍼센트라고 또 확률이야, 확률. 대신에 퍼센트는 전체가 얼마인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원래 전체를 100으로 보는 거예요. 왜 100이라는 숫자가 되게 다루기 편하거든요. 직관적이고. 그래서 이제 퍼센트라는 게 원래 확률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이해 약분하시면 5분의 4죠. 다시 이게 지금 치료가 될 확률입니다. 그럼 질문. 매번 그렇지만 그럼 치료가 안 될 확률은 얼마라고 쓰면 돼요? 여러분 요거 이제 할 줄 아시죠? 이제 요거 항상 두 개는 같이 따라다닙니다. 자, 이 문제의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다? 3명의 환자 또 그릴까요? 예. 3명이 적어도 1명이 치료가 될 확률이다라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문제입니다. 혹시 이거 서원아, 요 문장을 뒤집을 수 있겠나?
즉 다시 말하면 얘를 직접 세기보다는 뭐에서 뭐를 빼주는 게 좋을까라는 거지. 네, 전체에서 빼자는 거야. 뭐를 빼자고? 뭐를 빼자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하게 더 중요한 말이 자꾸 빠지고 있어요. 한 번 더 소원한 뭐를 빼자고? 누가? 셋 다. 지금 그게 그거잖아요. 아니죠. 얘들아 이번 단원에 그게 중요하단 말이야. 주어 같은 거. 누가 지금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그냥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은 뭐 한 명인 거야, 두 명인 거야, 내가 어떻게 알아? 정확하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쓸게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런 좀 디테일함이 되게 약하다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약해요. 그게 좀,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해 중학교 때. 지금 아니면 시간이 없어. 죄송하지만. 셋 다 뭐라고 쓸까? 치료 안 돼. 셋 다 치료가 안 될 확률을 빼주자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와주실래요? 1 빼기 확률은 전체가 1이죠. 그리고 은성이는 다시 풀어버리니까 다시 풀 때는 보고 풀지 마세요. 의미 없으니까. 자, 1 빼기 셋 다 치료가 안 돼야 되는데 도와줄래? 얘 치료 안 될 확률 얼마예요? 위에 빨간 색깔. 이 문제는 얘가 중요해요. 어쩌면 얘 안 될 확률 얼마야? 쟤 안 될 확률도 5분의 1이고 얘네 세 개는 뭐 해주면 될까요? 얘네는 곱하기잖아. 왜?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쟤도 안 돼야 되고요. 그리고 쟤도 안 돼야 되고요. 그리고 쟤도 안 돼야 된다고요. 동시에 셋 다 모두 한 세트. 뭐 아무튼 이런 느낌일 때는 곱하라고 했잖아. 뭐 바로 쳐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뻔하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단어를 좀 즐겨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나는 재밌어 하다거든요. 풀이가 막 길진 않잖아. 담백히는 어떻게 해요? 읽고 그려보고 상황 이해해서 전략을 세워서 식을 옮기는 요 과정들을 유려하게 잘할 수 있냐고. 부드럽게. 그리고 그냥 단순히 필기하고 그냥 띡 넘기지 말고 내가 푸는 걸 보라고. 어떻게 푸는지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돼요. 접근 방법을요. 그 묘히 다르다. 자, 또 오늘 뭐 질문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물어보세요. 제2는 9분 나왔습니다. 자, 현이야 또 여기 대단한 평가에 뭐 질문할 거 없으세요? 소단원으로 갈까요? 자, 소단원 마무리 문제. 은성이도 소단원 쪽은 질문도 하시고 또 지나간 것도 물어보시고요. 자, 소단원 마무리 문제 연립방정식의 3쪽에 9번 가볼게요. 아, 요 문제요. 말 그대로 큰 수는 작은 수의 3배보다 5만큼 작다라는 문장이잖아요. 이 문제 맞나요, 일단? 그럼 편의상 일단은 문자를 빌려 쓸게요. 큰 수를 뭐 x라고 둘게요. 작은 수를 y라고 둘게요. 문장 그대로입니다. 큰 수는, 큰 수는, x는, 큰 수는, 작은 수에 y에다가 일단 몇 배 하래요? 몇 배? 3배를 하래요. 근데 이것보다 얘가 5만큼 더 작다라고 써있잖아. 그럼 요 문장 여기다가 뭐라고 그러면 뭐라고 해줘야 같아지겠냐라는 거지. 5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해했냐는 거지. 얘가 지금 작은 수를 3배 한 것보다 이렇게 작아 현재로서는요. 얼마만큼? 5만큼 작다라는 거니까 밸런스가 맞으려면 5를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식을 넣는데 큰 수랑 작은 수를 어떻게 써야 되나요? 그냥 x를 뭐 편하게 큰 수, y를 작은 수라고 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해주면 된다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말하지만 항상 강조해요. 오답을 쓸 때 그래서 활용 문제 편이야 오답 쓸 때는요. x가 뭐고 y가 뭔지를 꼭 쓰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x가 뭔지를 안 써주니까 그게 뭔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는데요. 너네만 알면 안 된다고요. 나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나도 알아야 되니까 논술형 대비하세요. 자, 네. 받으래요? 네. 일단은 요거 12개가 불량품인데 한 개씩 두 번 꺼낼 건데 두 번째에 불량품인 거죠. 이 문제는 혹시 케이스가 두 가지인 거 아시나요? 이 문제는 너가 이해를 잘했나요? 두 번째에 불량품이란 말은 지금 그 문제 어디에도 첫 번째에 관한 얘기는 없잖아. 그럼 그 문제는 크게 또 두 가지를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랑 뭐 두 가지일까요? 첫 번째에서 아니고 두 번째 그거 세야 되고요. 또는 그걸 다 따로 세야 돼. 그 문제는 지금 너가 그 문장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한 번에 못 갑니다. 첫 번째가 양품이고 두 번째가 불량품 또는 첫 번째는 불량품, 두 번째 불량품 두 개를 따로 아까 쓴 것처럼 1번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따로 가는 이런 거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 친구는 그냥 그럼 혹시 우리 친구는 푸실 때 어떻게 푸신 거예요? 뭐 첫 번째를 뭘로 푸신 거예요? 불량품 아닌 거? 근데 그렇게 풀려면요 그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줄 아세요? 물론 그렇게 말해도 괜찮은데 너가 그 문제를 딱 한 단어만 추가하면 너가 푼 것처럼 풀게 돼요. 혹시 이거 본 적 있지 않아? 두 번째에 만이란 말이 붙으면 그렇게 풀어야 돼요. 차이점이 돼요. 두 번째에 만 불량품 무슨 말이야? 첫 번째는 뭐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너가 지금 푼 거는 마치 두 번째만 불량품인 걸 푼 거라고. 근데 그 문제는 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골치가 아파. 이 단어 자체가 진짜 말하자면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게 글자 하나 차이로 문제가 아예 바뀝니다. 이게 좀 아예 바뀌어버리는 단어이 되거든요. 그냥 두 번째 불량품이란 말은 첫 번째가 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요? 다 따로따로 된다는 거지. 별 수가 없어.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어떤 디테일함. 근데 그런 거는 뭔가 느낌 오지. 제가 뭔가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 한국말이잖아. 수학 시간인데 그건 말 자체니까 그 말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게 참 어려우면서도 뭔가 좀 재밌는 단어이다. 즐기세요, 여러분들. 즐기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한국말입니다. 자, 또! 자, what time? 제가 한 4분 남았는데 한 4분 남은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이가 또 질문할 거 없어요? 오늘 뭐 또 한 10개 가까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오늘 질문 퀄리티 나쁘지 않긴 해. 다들 뭐 그러니까 이제 질문에도 원래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또 아직 막 기본 문제들 맨날 나오는데 이거 뭐예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좀 기본적인 건 할 줄 알고 좀 이렇게 추가되는 것들 위주로 공부한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자, 은성이도 자, 앞에 소단원 마무리 문제 혹은 대단원 평가 문제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이제 안 하면 영상을 좀 끊을까? 하실 거예요? 자, 좀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영상을 끊을지 말지 고민 중이라서 영상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막상 여러분들 어때요? 질문하신 거 설명 다 들었잖아. 막상 넘사벽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그러니까 들으면 이해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했잖아. 풀 힘은 있다고.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끌어내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영상을 좀 끊을게요.
자, 좀 이따가 또 쉬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프리하